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2차전지 날라갔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자, 주식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낮은 때 사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요. 조금이라도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거래량이 엄청 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기가 어렵냐? 지금은 이만큼 온 상태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그냥 가장 높은 거래량 하나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크게 안 보이고 조금 높은 정도? 그러고 나서 지금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높은 게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신경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래대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어쨌든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3천억이거든요. 주니까 이게 아마 4,500억일 거예요. 월에 4,500억 이상 들어온 것을 제가 이제 카운팅 한 건데, 그때 딱 들어왔길래 저는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반복했습니다. 3번 반복해서 여기쯤부터는 그냥 제가 한 30만 원, 이때부터는 갖고 있다가 역시나 올라가면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꽤 많이 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으면 저도 모든 돈을 다 여기다 투자하겠죠. 근데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땐 좀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인내를 해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갈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이런 종목 1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2000개 중에 한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포트폴리오로 가야죠. 그래서 일부 비중을 조금 내 자산 중에 뭐 예를 들어 10%,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하여튼 10개 2차전지를 제 포트에 15%를 담았었거든요. 100%안 담은 걸 후회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15%를 10종목으로 쪼개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크게 손해 안 받겠죠.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결국은 거래대금이 쭉 들어와서 여기 양봉 다 보이시죠? 그러다가 음봉이 이제 발생을 했죠. 음봉이 발생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양봉이 들어오면서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거래량 양봉이 강한가요? 아니죠. 양봉이 살살살살 줄고 있죠. 이게 이제 끝쪽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주는 꽤 긴 기간이라 이제 고점 근처 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갔다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으로 따지면 여기 1차, 2차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봉상에는. 근데 일봉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여기처럼 긴 윗꼬리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여기를 다시 돌파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 대략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들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서도 어때요? 거의 고점 왔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눌림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눌림까지 생각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상 과거에 이제 6기 때 샀죠. 10만원 단위에 사서 일부 보유하고 수익 내고 이렇게 쭉 더 추매를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역시 10만원대에서 사서 사고 팔고 하다가 고물량 갖고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갖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하단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들어오는 시점에만 줄여놨다가 다시 사고 이 파도 타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올라온 상태라 일봉상 그림이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전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건실한 바이오가 두 가지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또 꿈틀꿈틀해서 저도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근데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주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만원 정도 했어요. 14만원 정도 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103만원까지 갔습니다. 103만 4,750원까지 갔네요. 그러면 지금 74만 2천원 정도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싼 가격인가요? 비싼 가격은 아니죠. 고점 갔던 거에 비해서. 근데 여기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다른 주식들도 우리가 최고점, 코로나 최고점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건 결국 기업 가치에 의한 평가인데,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에코프로도 100만원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충분히 그 정도 갈 만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싸다 비싸다는 가치에 비해서 매길 수는 있는데 주가는 지금 싸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매수 밴드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요 근처 가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건데, 얘는 아직 위쪽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면 조금 더 눌려서 이전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2018년도 고점. 여기까지는 잘 안 가지만 여기 오면 진짜 좋은 가격입니다. 60만원대까지 가면 이때 사시면 저는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죠, 이 우량한 녀석이.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은 하늘로 폭죽처럼 날아오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거래대금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역시나 음봉이 발생하면서 내려갔죠.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음봉.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오고, 여기서 매수 들어왔다가 자, 슬금슬금 쫙 내려갔죠. 근데 강력한 음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꾸준히 팔았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팔면서 누군가 꾸준히 사준, 개인이 꾸준히 샀을지,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샀을지, 기관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싼바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라인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침체를 가더라도 얘는 가격이 좀 다운된 상태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전에 제가 멤버십에서 이제 안내를 드린 것들, 지난주에는 2차 전지 시원하게 오르니까 오르신 거면 파도 타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높은 수익이 난 분들은 익절을 좀 하시고 내려가면 다시 사셔라. 하루 이틀 눌렸었거든요. 그때 사셨으면 저는 그때 또 팔고 샀습니다. 익절하고 다시 사서 어제 굉장히 쭉 올랐죠. 쭉 올라서 또 어제 익절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높이 가면 판다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 여러분도 이게 계속 갈 거니까 더 사겠다, 사더라도요, 굳이 올라간 날 사지 마시고 내려간 날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일 전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등 이전에 상승을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랐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이때 사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다 안내드리고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그죠? 위쪽에, 요건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인데, 위에서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것들이 주식에선 잘 하시는 주식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걸 더 잘하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이거를 못해서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거지, 이걸 잘하면 굳이 장기 투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잘 짜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전에 방송에서도 안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추천 아닙니다. 저희는 리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데, 이게 비싼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를 대표로, 대표 산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체질 개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은 뭡니까? 상사예요, 상사. LX 인터내셔널,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 그 미생이란 드라마 있죠. 거기서 막 해외 물건들 사와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회사인데, 그러면 포스코에 들어가는 2차전지 광물들이나 뭐 이런 재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죠. 그래서 해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걸 어딜 통해서 갖고 들어오냐?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LG 전자가 있듯이,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 거죠. 그럼 매출은 늘어나겠죠? 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가치로 볼 때 2006년 7년도 보시면 이때가 46,500원 정도 했어요. 그럼 전고점을 요번에 뚫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올라간 건데, 매출이 이때보다 월등히 늘어나겠죠. 이땐 철강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도 있습니까? 2차전지도 있죠. 그러면 산업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 거예요. 그럼 수익도 당연히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뭐 재무는 따져봐야 되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비싼 가격이냐라는 거예요. 올랐어도 이건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월봉이니까요. 이게 이제 거의 1조가 넘습니다. 들어온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요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냐? 당연히 아니죠. 눌렸다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높은 가격인데, 이 회사가 성장 잠재력이 있고 포텐셜이 있다면 이 가격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에코프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배 갔습니까? 진짜 10만원 이하에서 지금 100만원 10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옛날에도 6만원, 4만 5천원 하던 회사인데 몇 배 정도 가면 적당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겨 보겠습니다. 뭐 2배만 가도 저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을 잘 하시는 분이 주식은 잘 하게 됩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